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의 제빵지기 풀벌레를 모셔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평소에 책방에 오시는 손님들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질문으로 뽑아봤는데요. 질문지 받으셨죠? 예, 잘 받았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예, 미리 구상을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방금 전에 전달을 하고 즉흥적으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기 전에 간략하게 풀벌레 자기소개 좀 해줄래요? 예. 제 이름은 은종복이고요. 책방 이제 일한 지 31년째가 돼요. 그러니까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26년 동안 일했고요. 지금 제주도에 와서 구자읍 세와리에서 이제 5년째 일해서 31년 됐고요. 제 이름은 또 풀벌레라고도 해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은종복인데 제 스스로 지은 이름은 풀벌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들어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풀벌레는 자기소개를 할 때 책방을 빼놓지 않고 오로지 책방하고 함께하는 세월을 중심으로 자기소개를 해요. 책방을 뺀 풀벌레는 뭐가 남을지 궁금한데 첫 번째 질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책방지기 30년 인생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간략하게가 중요합니다. 예. 제가 제 나이 28부터 지금 59살까지 만 31년 동안 일했어요. 책방 일만. 물론 중간에 그 제주도 와서 뭐 우유 공장에도 다녔고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고 또 집 짓는 일도 해보긴 했지만 그때도 책방 문은 열고 있었죠? 그럼요. 그때는 뭐 아내가 잠시 일하기도 했지만 또 6시 이후에 일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아무튼 제가 책방 31년 하면서 어떠한 삶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왜 31년 동안 책방을 했을까? 그 질문을 하면 좀 어려워요. 월급쟁이로서 같은 일을 평생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 월급쟁이 생활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일이 제 삶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렵다고 얘기해야 될지 그리고 또 쉽다면 쉬운 거는 같은 답이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책 일밖에 몰라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책을 팔아요. 근데 어저께는 좀 다른 꿈을 꾸긴 했어요. 어제는 제 아들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야구 선수는 아닌데 야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뭐 이건 딴 얘기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네. 딴 길로 빠지는 거 금지.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책방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 하나랑 가장 슬펐던 일. 뭐 슬펐다고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힘들었던? 예. 지금 딱 떠올랐는데요. 가장 즐거웠던 일은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 아들 던 이름은 풀씨인데 한 1개월 앞서서 같은 여기 세와리에 책방을 열었어요. 아들이 어릴 때는 책을 많이 읽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책방? 그러면 내가 하는 책방을 네가 맡아서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파는 좀 약간 고리타분한 책 이런 책은 다루지 않고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우리 아들 나이 28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팔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좀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책방은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근데 아들이 책방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반가웠고, 어제는 또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인간형이 있대요.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풀무대로 책을 사는 사람과 책을 안 사는 사람. 그래도 그 말이 저는 즐겁게 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반갑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그만큼 책을 좋아한다는 거고, 그만큼 책방을 아끼고 하고 싶다는 이야기 저는 들렸거든요. 제일 즐거웠던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편집을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알죠? 자식 이야기는 돈 내고 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자식 이야기 금지. 예. 근데 나중에 책방 푸시에 대한 편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따로 정식으로 아들이자 같은 지역에서 책방을 하고 있는 풀씨의 이야기도 꼭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슬펐던 일 하나만 꼽으라면요. 믿지 않겠지만 제가 책방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한참 전 일이긴 하죠. 제가 책방을 열고 4년 뒤에 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갔어요. 한 달 좀 있다 왔는데 그때 제목이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판매죄예요. 1997년? 그때가 4월 15일 날 끌려갔어요. 그때가 김영삼 정권 말기였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내 뜻과 다르게 책방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피해도 컸어요.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월세도 또 내야 되지, 또 출판사에 책값도 지불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때 가기 전에 적금을 둔 게 있었는데 700만 원인가? 그걸 다 쓰고도 모자랐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때 선고유예로 나왔어요. 사실 기소는 됐지만 재판까지 가지 않았고, 근데 책을 수십 권을 가져갔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재산상의 피해도 상당히 컸고, 그 마음의 상처가 컸죠. 아니, 책을 파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 가둔다?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좀 감시당하는 느낌 여러 번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약간 나를 미행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책방에 와서 그들이 생각하는 금서라는 책을 사가는 듯 하는 사람 보면 이거 책 저 사람한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증거 수집차 그렇죠. 사간다고 예.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위축되는, 한강 작품이 이번에 노벨문학상 받았는데 그전 박근혜 정권에서는 한강 작품 모든 작품이 불운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우스운 얘기죠. 그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도 30년을 책방을 하셨는데 예. 책방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까요? 한마디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완전 도서정가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부분 도서정가제예요. 책을 그 인터넷에서 사게 되면 10%를 싸게 사죠. 또 5% 그 마일리지 주잖아요. 그 부분에서 부분 도서정가제고요. 그 북유럽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완전 도서정가제래요. 책을 껍데기에 보면 그 책값이 나와 있잖아요. 그 책값 그대로 다 받고 인터넷 서점에서도 할인해 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책이라는 거는 공공재라는 거죠. 공익성이 크다. 그래서 일반 사업처럼 다르게 보는 거예요. 도서정가제가 완전하지 않아서 지금의 불완전 도서정가제라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게 더 이유가 커요? 아니면 사람들이 책을 읽지
못하게 된 이 현실 때문인 게 더 이유가 커요. 저는 굳이 얘기하면 사실 두 번째가 더 큰 것 같아요. 완전 도서정가제가 되더라도 어차피 책은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고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그게 뭐 완전 도서정가제는 의미가 없죠. 사회 운동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최저임금, 생활임금 이게 훨씬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간이 훨씬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가진 돈이 없고 그런 문화를 누릴 시간이 없다면 당연히 책방에 와서 책을 사거나 책방에 들리는 일이 점점 드물어지는 거죠. 90년대 책방을 처음 하시게 되셨는데 90년대는 어땠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책이 잘 팔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완전 도서정가제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인문학 책을 읽는 그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 책 읽기 모임이 얼추 잡아도 10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태일 평전, 껍데기를 벗고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님웨일즈의 아리랑 이런 필독서라고 하는 게 한 30종 남짓 됐었어요. 1학년이 되면 읽어야 될 책. 그게 종류마다 거의 한 100권? 안 믿어지겠지만 그렇게 팔렸어요. 예를 들어서 창작가 비평 개간지가 나오면 오늘 들어오잖아요. 우리 30부나 받았는데 그 책이 그 다음 주에 또 그만큼 주문해서 잘 팔렸고 평균 그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서울 풀무질이 성균관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많이 왔어요. 국민대학교 학생들도,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 성신여대 그 주변에 우리 풀무질이 좀 중심 가잖아요. 회화역 4번에 출구 나오면 바로 가까우니까 그때는 그 완전 도서정가제와 그 책 읽기 모임이 많았다. 네, 과거 그리워하는 거는 그렇죠. 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때랑 지금이랑 우리는 그대로인데 책을 읽는 문화는 많이 달라져 있다. 다행인 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타고 또 윤석열 정부가 조금 국민들한테 엄포를 놓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긴장을 하고 경각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요새 어때요? 요새 그래서 책방에 오시는 손님들이 좀 그 숫자나 태도가 좀 달라졌나요? 달라졌어요. 아 정말요? 제주도 왔더니 여성분들이 훨씬 책을 많이 사더라고요. 아 서울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항상 책을 내는 출판사에서 20, 30대 여성 월급을 받는 사람을 겨냥해서 책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서울 풀무제를 할 때는 대학교 앞에 있어서 그런지 굳이 남성, 여성 비율을 따지면 남성들이 더 많이 봤어요. 한 6대 4? 젊은 사람이 오는 건 맞죠. 학생들이 주로 10명이면 9명 넘게가 성대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왔더니 10분이면 거의 7, 8분이 여성분들인데 그 여성분들 중에서도 책을 별로 안 살 것 같은 사람들도 책을 사고 우리가 처음에 한강책 노벨문 받았을 때 여기에 한강책이 있네요 막 놀라면서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안 살 것 같은 사람들도 책을 사고 그리고 다른 책들도 사더라고. 그리고 또 같이 따라왔던 남자들도 같이 책을 사더라고요. 아, 최근에요? 최근에 와서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올해 처음 산 소설이라 그러면서 12월 말이 돼서야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죠. 어떻게 책을 읽게 됐냐고 하니까 자기도 좀 책을 읽어서 생각하는 삶을 좀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대요. 그리고 경제, 경영, 개발서를 주로 봤는데 좀 인문학적 소양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소설을 읽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설을 한번 큰맘 먹고 샀는데 이 책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아우 잘 골랐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조금 매출이 한 10% 평소보다 좀 올라갔어요. 여전히 젊은 층이 많은 거는 사실 아니에요. 젊은 층들은 책을 사면 한 권 아니면 두 권 이렇게 사는데 제 나이 또래 중년 5, 60대는 어떤 분들은 5권 이렇게 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책방 하는 일꾼으로서 참 보람이 있죠. 책방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제주 품무지를 찾는 손님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요. 책방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최근에 좀 더 늘어났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분들의 특징은 어땠어요? 이제 노후에 자기가 책을 좋아해서 책방을 차리겠다 그런 분들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젊은 사람인데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가까이는 5년, 10년 뒤에는 책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똑같이 얘기해요. 책방 하지 마시라고. 책방을 해서 그 생계 있기 힘들다. 책방을 하는 그 순간부터 고달픈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고 싶으면 해야죠. 책방하는 남편과 30년 살아보니까 사실은 책방을 해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좀 가난하게 사는 걸 감수하면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풀벌레는 한마디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굉장히 고단했어요. 왜냐면 팔고 싶지 않은 책도 팔아야 됐고 완전 도서점까지 운동을 하면서도 할인을 해서 납품을 했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와 타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린 이제 그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데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벌이가 좀 받쳐준다면 책방을 할 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책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또 그때도 책방을 하실 건가요? 사실은 생각을 깊게는 안 해봤는데 지금 바로 생각해 보자면 책방을 하게 되면서 제 꿈을 이룬 거는 맞아요. 근데 왜 제가 주춤했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생계를 읽기가 너무 힘들었고 제 꿈이 또 하나가 글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책방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 꿈을 제가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이 책방 일이 참 좋긴 하지만 그 또 하나의 꿈을 이룰 수 없었다는 생각에 선뜻 다시 책방을 하겠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래 질문지에도 이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답을 듣다 보니까 연결지어서 제대로 한번 질문해볼게요. 풀벌레는 책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책방지기라는 직업이 좋은 거예요? 아니 저는 둘 다 좋지만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책방에서 오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 사람을 좋아해요? 예, 책방 손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책방 일꾼. 왜 책방에 있는 손님이냐? 그 손님이 바로 우주잖아요. 그들은 바람이고 하늘이고 땅이라고 생각해. 책방 온 손님이. 그래서 책방 손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상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책방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풀벌레의 모습도 꼭 영상에 담아서 한번 제작해 보도록. 그래서 저는 이런 동네 책방의 아름다움은 책방에 오는 손님과 책방 일꾼의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책방에서 일하는 책방 일꾼의 삶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책방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 책방에 손님들이 많이 오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5일. 25일. 예. 예.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해마다 이맘때쯤에 유서를 하나씩 쓰면 어떨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마지막 말을 미리 남겨놓지 않으면 사실은 황망할 것 같아요. 유서의 그 맨 첫 줄에 예. 나의 그 지나온 생을 정리하는 글을 쓴다면 뭐라고 쓸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나는 없다. 아름답게 살았다. 아름답게 살았어요? 예.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아름답게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나는 없다는 거는 내가 지금 60까지 살아왔는데요. 나를 찾으려고 했는데 나를 찾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라는 존재가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쵸. 나를 찾지 못했다? 나를 찾지 못했는데 그 뒤에 아름답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나를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나는 살아와서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유서 끝났습니다. 유서 끝났어요? 부탁오네. 아무튼 풀벌레 인생은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풀벌레와의 지인 낚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아유.